안녕하십니까. 여기는 CUB 전대방송입니다. 지금부터 11월 13일 월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CUB 오늘의 학내 소식입니다. 제2학생마루 복합문화공간 아띠크가 오늘 오후 12시부터 운영됩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제2학생마루 복합문화공간 아띠크가 오늘 오후 12시부터 운영됩니다. 입찰 문제로 비어있던 제2학생마루 1층 식당 자리에 아띠크가 오후 12시에 진행되는 오픈식을 시작으로 영업합니다. 우리 대학 생활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아띠크는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커피류, 생과일 주스, 에이드, 허브티, 피자와 베이커리류를 제공합니다. 오픈 기념 이벤트로 오는 17일 금요일까지 아메리카노를 1,000원에 판매합니다. 오늘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매장 방문 고객에게 수량 소진 전까지 아메리카노와 베이커리류를 무료로 증정했습니다. 한편 여전히 이생에 학생 식당이 입점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변 단과대 학생들의 불만이 늘고 있습니다. 아띠크가 이생 학생 식당의 부재를 메워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안내입니다. 우리 대학 광주 캠퍼스 주차요금 변경을 안내합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주차시설 개선을 위해 주차요금을 변경합니다. 기존 기본요금 600원에서 400원 오른 1,000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교내 10분 이내 단순 통과 차량으로 인해 내부 도로가 혼잡해짐에 따라 단순 통과 차량에게도 기본요금 1,000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 전화 062-530-5014, 지역번호 062-539개 50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 지역개발연구소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제1차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세미나를 안내합니다. 오는 15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우리 대학 경영대학 2호관 3층 박헌택 세미나실에서 개최됩니다. 한국전기연구원 스마트그리드 연구본부 에너지 신산업센터의 정구영 센터장이 최적 운영 계획 정보 기반의 PEP 전력 거래 메커니즘 개발 사례를 주제로 진행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역개발연구소 전화 062-530-1428, 지역번호 062-539개 14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CNU 메타버시티 콘텐츠 경진대회를 안내합니다. 우리 대학 정보화 본부에서 다양한 콘셉트로 메타버스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간을 꾸미는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학, 학과, 전공 홍보 콘텐츠, 창작 콘텐츠 등을 주제로 자유롭게 나만의 가상 공간을 만들면 됩니다. 메타버스 제작 교육을 비롯해 2번에 걸친 콘텐츠 제작 코칭 프로그램과 VR 장비를 대여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리 대학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1인 또는 4인인의 팀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접수를 시작해 오는 26일 일요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CNU 메타버시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수상작은 다음 달 21일 목요일 CNU 메타버시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되며 개별로도 통보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보화 본부 전화 062-530-3724, 지역번호 062-539-372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글쓰기 저자 강원국 작가 특강을 안내합니다. 강원국 작가는 대통령 글쓰기 저자로 8년 동안 대통령의 말과 글을 쓰고 다듬은 연설 비서관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말과 글쓰기를 주제로 진행돼 글쓰기와 말하기 국민 멘토를 직접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강연은 오는 16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공대 4호관 코스모스 홀에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학혁신본부 전화 062-530-59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용봉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1월 14일) 화요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최저기온 3도, 최고기온은 12도입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종일 쌀쌀하겠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저녁 따뜻한 옷차림으로 초겨울 추위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승자는 없다가 방송됩니다. 바르고 알찬 방송 여러분의 전대방송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이슈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고 계시나요? 바쁜 일상 속 뉴스를 챙겨보기도 어려운데 이야기까지 나누기란 어려운 일이죠.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여러분들을 위해 전대방송이 준비했습니다. 뉴스 속 화제가 되는 논쟁거리에 대한 생각을 펼치는 시간, 승자는 없다. 오늘은 어떤 논쟁이 준비되어 있을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승자는 없다 진행을 맡은 서한별입니다. 화제가 되는 이슈를 함께 알아보고 대학생의 시각으로 이야기해보는 시간 승자는 없다. 오늘의 게스트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생명과학기술학부에 재학 중인 22학번 박지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대담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의 이슈 함께 알아볼게요. 학점은 취업과도 연관된 만큼 학생들에게 예민하고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중앙일보에서 대학 정보 공시의 2022학년도 2학기 성적 분포 결과를 분석해 A 학점 비율이 높은 대학 순위를 매겼는데요. 이화여대, 서울대, 고려대 등이 A 학점 비율이 높은 대학에서 높은 순위를, 수원대, 우석대, 호남대 등이 A 학점 비율이 낮은 대학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상위 10개교 중 2개교를 제외하면 A 학점 비율이 높은 대학은 서울 소재 대학이었고 A 학점 비율이 낮은 대학은 지방 소재 대학이었습니다. 대학마다 성적을 부여하는 체계가 달라 학점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경쟁 대학보다 엄격한 성적 부여 방식을 적용하는 대학 학생들은 불리하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절대평가, 비대면 시험, 오픈북 테스트 등의 학점 특혜를 누린
이른바 코로나 학번의 졸업이 다가오며 기업 인사 담당자, 취업 준비생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학교에서 학점을 후하게 주며 발생하는 학점 인플레이션. 노래 한 곡 듣고 학점 인플레이션에 관해 지민 씨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무진의 과제곡.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걸 진짜 다 해왔어요? 지민 씨는 현재 우리 대학의 등급별 비율을 알고 계시나요? 교수님들이 강의 OT 시간에 말씀하시는 걸 흘려듣기만 해서 정확한 비율은 잘 모르지만 A학점이 비율이 30% 이하인 것과 플러스는 교수님 재량이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어요. 저도 제대로 찾아본 적은 없어서 오늘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요. 우리 대학은 A학점은 30% 이하, B학점은 70% 이하, C학점은 교수 재량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학교가 2022 국정감사에서 졸업생 평균 성적이 88.35점으로 전국 거점 국립대 10개 중 8위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낮은 순위에 조금 충격적이네요. 저도 최하위권이라는 소식을 듣고 엄청나게 놀랐는데요. 이와 관련해 학교에서 학생 성적 평가 방법에 대한 개선안 의견서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상대평가, 절대평가, 취득 또는 미취득 평가로 구분됐던 성적평가 방법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로만 구분하고 A학점은 40% 또는 50% 이하, B학점은 80% 이하, C학점은 교수 재량으로 하는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지민 씨는 등급별 비율을 늘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등급별 비율을 늘리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대학의 A학점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학교 졸업 후에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취업할 때 학점을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학교 학생들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다른 대학 학생들과도 경쟁하게 될 텐데 이때 A학점 비율이 높은 다른 학교 학생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은 저희에게 불리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돼요. 학교에서 이 불공평한 상황을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미래를 생각했을 때 등급별 비율을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노래 한 곡 듣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레인보우의 A. 노래 듣고 왔으니 이야기 다시 이어가 볼게요. 지민씨, 학점 인플레이션이 무엇인지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A학점 비율이 높아지면서 성적의 변별력이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알고 있어요. 코로나19 때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학점 인플레이션 특혜를 많이 본 코로나 학번이 취업시장에 뛰어들면서 기업에서도 고민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 학번에 못 믿을 학점, 늘어나는 등급별 비율과 절대평가로 기업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는데요. 학점이 상향 평준화되는 상황이 초래되는 학점 인플레이션, 취업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 같나요? 블라인드 채용으로 면접자가 다니는 학교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모두가 성적이 높다면 학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평가 기준이 모호해질 것 같아요. 또 A학점 비율이 높은 학교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교의 학생 사이에 취업 경쟁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졸업 성적 순위가 낮은 대학이나 A학점 비율이 낮은 대학에서 취업시장에서 격차 해결을 위해 등급별 비율을 늘리려고 한다면 학점 인플레이션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고 취업시장에서 학점은 정말 의미 없는 요소가 돼버리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학점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학점이 채용 면접에서 변별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학점을 대체할 만한 것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공모전이나 대외 활동이 학점을 대체할 만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사실 학점은 학교별로 등급별 기준뿐만 아니라 시험의 난이도, 교수님들의 재량에 맡겨지는 플러스 비율, 과제의 난이도 등 영향을 주는 요소가 너무 많은데요. 하지만 공모전이나 대외 활동은 오로지 내 실력만으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학점을 대체하기에 좋은 요소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민씨,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 해결을 위한 방법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학교에선 다양한 참여형 평가 방식을 도입해 학점의 변별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또한 이 문제를 인식하고 학점뿐만 아니라 대외 활동과 같은 다양한 평가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널 좋아하는 맘 모르게 just can't give up.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제발 살아남아 줬으면 꼭 잊지 마 잘 자라줘. 오늘 승자는 없다에선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대담에 참여해주신 지민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학생 지민씨의 시선에서 학점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학생이라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이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대학과 기업 모두 해결책을 제시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학점 인플레이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새로운 이슈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솔 PD, 김혜린 엔지니어 수고하셨고요. 저는 아나운서 서한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CUB 전대방송에서 보내드린 11월 13일 월요일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See you.